캐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써요. 아이, 카메라는 삼성 카메라죠.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이야기.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던진 뼈있는 농담을 보고 재밌을 것 같아 시도해본 이번 실험 영상. 다 캐논만 써요. 다 캐논. 바로 갤럭시 S23 울트라 스마트폰과 바디 가격만 400만 원이 넘는 캐논 R5, 그리고 렌즈 가격만 280만 원이 넘는 캐논 RF2470 알게륵 렌즈의 조합으로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스마트폰의 성능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160만 원대 갤럭시 S23 울트라와 렌즈 포함 약 700만 원대 캐논 R5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보다 정확한 사진 촬영을 위해 캐논 카메라에 사용한 2470 렌즈 화각에 맞춰 기본 모드 설정으로 촬영해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진은 보정 없이 카메라에서 제공한 결과물만 놓고 비교해 봤는데요. 과연 어떤 사진이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일까요? 같이 보면서 맞춰보시죠. 스마트폰이라 하면 인스타그램용 갬성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 실내 음식 사진을 촬영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일까요? 정답은 오른쪽 돈가스 사진입니다. 주변 자연광이 많은 실내 음식 사진이다 보니 S23 울트라로 촬영한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앙 포커스 지점을 확대해보면 캐논 R5로 촬영한 이미지는 포커스 지점으로부터 주변이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잡힌 반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접시 주변부만 배경이 흐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촬영해 봤는데요. 어떤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일까요? 정답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 보정 없이도 바로 올릴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원색에 가까운 건 캐논 R5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광각 화각을 사용 주간 건물을 촬영해봤습니다. 확실히 상대적으로 센서 크기가 작은 갤럭시 S23 울트라는 주변 빛의 양에 따라 결과물에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건물 사진만 놓고 보면 사실상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만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에서의 하늘은 약간 과장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사진을 확대해보면 디테일은 캐논 R5가 더 좋았습니다. 이번엔 대관람차를 촬영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결과물일까요?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왼쪽 사진입니다. 앞서 건물 사진처럼 이번 대관람차 결과물 역시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에서 좀 더 푸르고 짙은 하늘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후보정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데 동일한 피사체를 갤럭시 S23 울트라의 100배 줌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광각에서부터 100배 줌까지 촬영해봤습니다. 광각에서는 시원시원한 장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10배 줌으로 촬영한 결과물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30배 줌 역시 망원 렌즈를 사용한 것 같은 디테일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100배 줌은 거의 도찰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카메라 비교로 넘어가 볼까요? 오후 5시 해가 지고 있는 시간에 다채로운 색감의 피사체를 담아봤습니다. 이제는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역시나 좀 더 짙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SNS에 올리기에 큰 무리가 없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면 디테일은 캐논 R5가 더 좋았습니다. 그럼 역광은 어떨까요?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는 노을을 배경으로 놀이공원을 촬영해봤습니다. 어떤 사진이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한 결과물일까요? 정답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역광이지만 주변 피사체가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밝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 캐논 R5로 촬영한 사진은 역광 사진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물만 놓고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촬영 후 후보정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면 노이즈가 많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논 R5로 촬영한 사진을 후보정으로 밝기를 비슷하게 조절해보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이즈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인물샷을 촬영해봤습니다. 두 사진 중 어떤 사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결과물일까요? 정답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역시나 인물이 좋아서 결과물도
둘 다 무보정 사진이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로 촬영된 결과물은 보정된 사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색이 상대적으로 밝고 화사했습니다. 뭐랄까 마치 화장을 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확실히 S23 울트라로 넘어오면서 아웃포커싱 처리는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확대해보면 아직도 일부 구분감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야경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녁 7시 놀이공원 건물을 촬영해봤습니다. 센서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S23 울트라는 야간 사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캐논 R5는 확실히 주간 촬영과 같이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S23 울트라는 샤프니스 값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확대보면 확실히 비교가 됐습니다. 이번엔 시계탑을 촬영해봤습니다. 확실히 야경에서는 캐논 R5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 역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진을 확대해보면 시계탑의 시계 브랜드 네임까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간접 조명이 들어간 야간 촬영은 어떨까요? 놀이공원 내 주유소 컨셉의 건물을 촬영해봤습니다. 캐논 R5는 전반적으로 파란 느낌이 든다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노란색 빛이 강했습니다. 역시나 인스타그램용으로 사용한다면 갤럭시 S23 울트라도 괜찮아 보이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면 야간에서의 디테일은 확실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상 이번 리뷰는 처음부터 비교가 안 되는 체급의 싸움이었습니다. 카메라 센서의 사이즈는 물론 렌즈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플라이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붙는 거랑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갤럭시 S23 울트라는 캐논 R5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간, 야간, 실내, 인물, 음식 사진 등 다양한 피사체를 담기에 괜찮은 제품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10배 줌, 30배 줌, 100배 줌을 통해 비행기의 항공사 로고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말이죠. 자,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와 캐논 R5 카메라의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전문적인 촬영을 위한 로우 촬영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모드로 촬영한 만큼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촬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모드를 기준으로 잡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출발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렵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봉듀 주 내리는 말방주.